취조실 복도에서 마주친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향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강세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닥쳐. 내가 증거를 남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황기찬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요. 내가 나를 팔아넘긴 거야. 인정해. 놔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한때 공범이었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독을 뱉고 있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의 결정적 활약으로 황기찬과 강세리가 죗값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카페 한 구석에서 도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한 듯한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자리에 앉아 도유경은 고개를 푹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인아. 도유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강재인은 차갑게 도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로 인해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뭔데? 도유경은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신병원에. 너를 정신병원에 갇히게 만든 건 내가 처방해준 수면제 때문이었어. 강재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컵을 탁자에 거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황기찬이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진정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해달라고. 나는 그냥 수면제인 줄 알았는데. 도유경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약이 너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재인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도유경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너도 당했구나. 강재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유경아, 너 아저씨가 YL그룹에서 해고된 진짜 이유 알아? 도유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강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해고된 건 기찬이 때문이야. 아저씨는 기찬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기찬이 너를 볼모로 협박했던 거야. 도유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저씨는 너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었어. 그리고 결국 해고당했지. 너 때문에. 도유경은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충격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믿기 싫겠지만 사실이야. 너희 아버지는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도유경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강재인은 도유경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도유경은 눈물을 주먹으로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아버지를, 너를. 후회만 해봤자 소용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해. 도유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복수하고 싶어. 기찬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도민주는 작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굽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도유경이 서 있었습니다. 유경아? 도유경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도민주는 당황하며 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유경아, 왜 그래? 일어나. 아빠가 해고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나 때문이었죠. 황기찬이 나를 볼모로 아빠를 협박했죠. 도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어깨를 어루만졌습니다. 유경아,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도유경은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도민주는 딸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유경아, 아빠는 괜찮다. 너만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떻게 괜찮아요? 아빠 인생을 다 망쳤는데. 도민주는 도유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경아, 들어봐. 아빠는 황기찬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 이중계약 횡령.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지. 도유경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폭로하면 너한테 해가 갈 거라고 했어. 너를 해고시키고 의료진으로서의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협박했거든. 그래서 아빠가 희생이 아니야. 도민주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아빠에게는 너보다 소중한 게 없어. 아빠는 기꺼이 그 선택을 했어. 도유경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죄책감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만 미안하다고 해. 이제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도유경은 아버지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빠, 나 황기찬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의 명예를 되찾을 거예요. 도민주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유경아,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마라. 아빠가 못한 일을 내가 할 거예요. 반드시 황기찬을 무너뜨리고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거예요. 도유경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도민주는 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유경아, 복수는 너만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아빠,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어요.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주변은 적막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 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하실 생각이세요? 당신이 항상 들고 다니는 노트북에 모든 증거가 있을 거예요. 이중계약서 횡령 증거, 그리고 강재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호와 도희 씨 사건의 진실까지. 김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희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노트북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황기찬이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방법이 있어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경이가 도울 거예요. 그녀도 복수를 원하고 있거든요. 김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황기찬이 알아채면. 위험하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호가 죽었어요. 도희 씨도 죽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의 죽음은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김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재인 씨 말씀이 맞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당신 정말 괜찮아요? 위험한 일이 될 텐데.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 씨, 저도 도희를 잃었어요. 그리고 재인 씨가 겪은 고통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유경이 황기만과 재결합하는 척할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를 제거한 뒤 노트북에 접근하는 거죠. 노숙자를 제거한다고요?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나한테 했던 것처럼. 강재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한 일을 그대로 되돌려 줄 거예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재인 씨, 복수가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재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복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은호를 잃고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복수만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예요. 재인 씨. 도윤 씨도 마찬가지죠? 도희 씨를 잃고 나서 복수 말고 다른 게 있어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은 일단 정의를 실현하는 게 먼저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집 앞에서 도유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연기한 듯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황기만이 나타났습니다. 유경아, 너 왜 여기에? 나 돌아왔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황기만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이혼하자고 그렇게 소리치더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봐요. 그때 안에서 노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황기만은 도유경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숙자는 도유경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와?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야? 도유경은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노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회? 내가 우리 김한이한테 얼마나 못된 소리를 했는데?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 효도하겠어요. 황기만은 도유경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유경아 너 정말 괜찮아? 이제 정말 달라질 거예요. 노숙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냐?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도유경은 가방에서 비싼 선물들을 꺼냈습니다. 노숙자는 선물을 보며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안 가네. 너 또 언제 마음 바뀔지 몰라. 어머니 제가 앞으로 집안일 다 할게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황기만은 도유경의 말에 놀랐습니다. 유경아 내가 집안일을? 네 이제 진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할게요. 노숙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마음은 모르겠어. 당분간 내가 지켜볼 거야. 네 어머니. 언제든 지켜보세요. 그날 밤 도유경은 황기만과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유경아 너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 정말 후회했어.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렇게 화를 냈잖아. 이혼하겠다고. 도유경은 황기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과거는 잊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황기만은 도유경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경아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을 바꾼 거예요. 도유경은 황기만을 안으며 속으로 계획을 되뇌었습니다. 노숙자를 제거하고 황기찬의 노트북에 접근해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며칠 동안 노숙자의 생활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노숙자의 경계심을 서서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노숙자는 도유경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음식을 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내가 많이 달라졌네. 진짜 며느리 같아. 어머니 제가 특별한 차를 우려드릴게요. 몸에 좋은 약재로 만든 거예요. 도유경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노숙자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차 나왔어요. 노숙자는 의심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맛이 좀 쓰네. 약재가 들어가서 그래요. 몸에 좋은 거예요. 30분 후 노숙자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뭔가 이상해. 머리가 띵하고. 노숙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유경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뭔 소리야? 너 뭘 한 거야? 노숙자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도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셨는지 기억하세요? 너 미친 것 같아. 도유경은 핸드폰을 꺼내 미리 연락해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환자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노숙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인연이 뭘 한 거야? 어머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병원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곧 정신병원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유경은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서 저를 공격하려고 하세요.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아요. 안 돼. 내가 정상이야. 인연이 뭘 한 거야? 노숙자는 발악했지만 이미 약물로 인해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유경은 노숙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쾌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노숙자는 마지막까지 도유경을 저주하며 끌려갔습니다. 너 반드시 벌 받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도유경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노트북에 접근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사라진 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유경은 황기만이 일하러 나간 사이 황기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어디 있을까? 도유경은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 서랍 안,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노트북을 켜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도유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개인정보를 조합해 여러 가지 비밀번호를 시도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은호 생일. 몇 차례 실패한 후 도유경은 강재인이라는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노트북이 열렸습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놈이네. 노트북 안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하나씩 열어보며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YL그룹의 이중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부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조작된 서류들과 비자금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폴더를 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도희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매수 관련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도희를 죽였구나. 세 번째 폴더에는 은호 유괴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만과 홍 사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과 유괴 계획서까지 있었습니다. 이 미친놈들. 진짜 미친놈들. 도유경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마지막 폴더에는 강세리와의 불륜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부터 세리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증거를 남겨놨네. 파일 복사가 끝나자 도유경은 노트북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USB를 꼭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제 끝이야, 황기찬. 도유경은 거실에서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인아, 나야. 성공했어. 정말? 뭐가 들어있어? 너 상상도 못할 만큼 끔찍한 것들이야. 도희 사건, 은호 유괴, 횡령. 모든 증거가 다 들어있어. 전화 너머로 강재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야? 드디어. 이제 진짜 끝장낼 수 있어. 이 정도면 황기찬은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만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재인아, 나중에 얘기해. 기만이가 왔어. 조심해, 유경아. 도유경은 재빨리 전화를 끊고 USB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황기만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유경아, 엄마는 어디 갔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셔서. 황기만은 놀라며 도유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네, 오빠. 의사들이 일단 입원시켜서 지켜보자고 했어요. 그럼 우리 둘이서 지내야겠네. 도유경은 황기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오빠.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 생겼네요. 다음날 아침 강재인과 김도윤, 도유경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유경은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 김도윤은 USB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나요? 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에요. 도희 씨 사건부터 은호 유괴까지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은호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네. 재인 씨 이제 검찰에 넘겨야 해요. 도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의료진이니까 증거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숙자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증언할 수 있어. 유경아, 너 괜찮겠어? 너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상관없어. 이제 와서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김도윤은 도유경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에요. 도윤 씨, 이제 도희 씨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김도윤은 눈물이 글썽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어요. 이제 그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예요. 그런데 검찰에 넘기면 수사가 시작될 텐데 황기찬이 눈치채지 않을까요? 도유경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증거를 확보한 걸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미 노숙자도 제거했으니까.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 해요. 강재인은 USB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로 모든 게 바뀌는 거네요.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황기찬과 세리 황기만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김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내일 검찰청에 가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죠. 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 후의 공허함도 예상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도유경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당연하지.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김도윤도 두 사람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가 해낸 일이에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체포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족발가게에서 황기만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황기만은 당황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영장을 보여주며 들어왔습니다. 황기만 씨 아동 유괴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황기만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황기찬이 한 짓이야. 나는 협박당한 거라고.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찬, 이 새끼가 나를 팔아넘겼구나. 황기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절규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간 YL그룹 사옥에서는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강세리는 임직원들 앞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강세리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강세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모함이에요. 강세리는 수갑이 채워지자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황기찬, 당신이 다 처리하겠다고 했잖아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하다고요. 강세리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황기찬은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검사들이 들어왔습니다. 황기찬 씨 살인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황기찬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체포한다는 겁니까?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제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황기찬은 침착하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전화를 안 받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찬은 수갑이 채워지자 마침내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누가 저를 팔아넘겼습니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도유경. 설마 그년이? 황기찬은 끌려가면서도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배신했는지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황기찬과 강세리는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는 길에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강세리는 황기찬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했잖아요. 닥쳐. 내가 증거를 남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당신이 시킨 대로만 했다고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목을 붙잡으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나를 팔아넘긴 거야. 인정해. 놔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사관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떼어 놓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십니까? 이년아, 내가 배신한 거지? 당신이야말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취조실로 돌아간 강세리는 조사관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황기찬 씨와 공모해서 횡령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건 제가 강요당한 거예요. 강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황기찬이 저를 협박했어요. 안 하면 저를 망쳐버리겠다고. 그럼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저는 힘없는 여자인데 어떻게 YL그룹 회장을 상대로 싸워요? 다른 취조실에서 황기찬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치밀한 모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트북에서 모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황기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노트북에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김도희 씨 살해, 황은호 유괴,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황기찬은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누가 제 노트북을 건드렸나요? 누가? 그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도유경. 그년이구나. 그년이 배신했어. 황기찬은 도유경의 이름을 떠올리며 분노했습니다. 내가 그년을 너무 믿었어. 황기찬 씨,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 제가 말하는 게 진실이에요. 복도에서 다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요. 내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저는 당신을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믿고 따랐다고? 웃기지 마. 너도 나를 이용하려고 했잖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며 더 깊은 증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도유경은 아버지 도민준의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끝났어요. 도민준은 차를 우리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유경아, 고생 많았다. 황기찬, 황기만, 강세리 모두 체포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괜찮아? 도유경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들킬까봐, 실패할까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우리 유경이 정말 용감했어.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도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경아, 아빠는 너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없어. 오히려 너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래도 아빠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상처는 이미 다 아물었어.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도유경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해요.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유경아, 아빠는 명예보다 내가 더 소중해. 너만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아빠도 행복해야 해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도민주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경아, 아빠는 이미 행복해. 이렇게 용감한 딸이 있으니까. 아빠. 그런데 유경아, 이제 너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복수는 끝났으니까.
도유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예요. 황기만과는 어떻게 할 거야? 이혼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게 맞아. 이제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렴. 도유경은 아버지의 품에서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두려움, 분노,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까지. 아빠, 제가 한 일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유경아, 너는 정의를 실현한 거야.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한 거고. 그래도 가끔은 무서워요. 제가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서. 도민주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경아, 너는 여전히 따뜻한 아이야. 그냥 강해진 거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딸. 부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으며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작은 산 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황은호와 김도희의 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해냈어.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김도윤은 도희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너무 늦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냈어. 도윤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네, 재인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끝난 지금 오히려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복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강재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호를 잃고 나서 복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거든요. 저도 누나를 잃고 나서 그랬어요. 복수하지 않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복수가 끝났으니까 공허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 씨, 이제 우리 새로운 이유를 찾아봐요. 새로운 이유요? 네, 복수가 아닌 다른 이유 말이에요. 예를 들어.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로를 위해 사는 거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 재인 씨, 저희 둘 다 많은 걸 잃었어요. 하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게 있잖아요. 뭔데요? 서로요. 저희가 서로를 지켜주면 되잖아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그녀의 마음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사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낸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해낸 일을 생각하면. 재인 씨, 앞으로 제가 재인 씨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혼자 아프지 않도록. 저도 도윤 씨를 지켜드릴게요. 우리 서로 의지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묘지의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누나,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재인 씨와 함께.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재인 씨. 재인 씨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몇 주 후 강재인과 도유경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전과는 달리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인아, 어떻게 지내?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이혼 절차도 다 마무리되었고. 강재인은 도유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경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많이 힘들었지. 맞아. 하지만 이제 끝났으니까 다행이야. 도유경은 강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인아, 내가 너한테 한 일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그래도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보내는데 일조했잖아. 강재인은 도유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경아, 너도 협박당하고 이용당한 거야.
더 이상 자책하지 마. 제인아, 오히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복수를 완성할 수 없었을 거야. 도유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우리 이제 정말 친구로 지내자. 당연하지. 우리는 이미 친구야. 그런데 김도윤과는 어떻게 됐어? 강재인은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귀고 있어. 진짜? 정말 다행이다. 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해봐. 도유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당분간 혼자 있을 거야. 아빠랑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제인아, 우리가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맞아.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결국 정의를 실현한 거잖아. 그동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이 풀렸을 거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와 도희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네. 맞아. 비록 힘들었지만 가치 있는 일이었어. 도유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앞으로 뭘 할 거야?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하려고 해. 도윤 씨가 병원을 차릴 계획이라서 그쪽 인테리어를 도와줄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출발이네. 너는? 의사 일 계속할 거야? 응,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할 거야. 더 이상 누구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고. 강재인은 도유경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유경아, 넌 정말 많이 달라졌어. 훨씬 강해졌어. 너도 마찬가지야.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우리 둘 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 거네. 맞아.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원망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인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짜 친구니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서로 의지하자. 도유경은 강재인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제인아,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나도 고마워, 유경아. 너 때문에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 이제 진짜 우리만의 인생을 살아가자. 두 사람은 카페를 나오며 따뜻한 햇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네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도유경과 도민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것 같아요. 김도윤이 말하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도유경이 대답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제일 고생하셨죠. 도민주는 딸의 말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유경아. 아빠는 괜찮았어. 오히려 너희들이 더 힘들었지. 아저씨,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편히 쉬세요. 강재인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재인이 너도 마찬가지야.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병원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도유경이 김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인 씨가 인테리어 디자인을 너무 멋지게 해줘서 곧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새로운 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겨서 기뻐요. 유경아, 내가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정말 든든해. 강재인이 도유경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팀이 되는 거네. 도민주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아빠, 우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맞아요.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줬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도윤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 도우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니까요. 강재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재인 씨, 결혼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거예요? 도유경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인은 얼굴이 빨개지며 김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도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도윤도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직. 도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이제 시작인데 뭘 그렇게 서둘러요. 도유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보기 좋아요. 두 분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유경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저는 아직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도유경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딸이 이렇게 효녀가 되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아빠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김도윤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건배하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좋아요. 네 사람은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지내요. 당연하죠. 우리가 이겨낸 일을 생각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강해졌으니까요. 그동안 고생한 만큼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레스토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네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재인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감사해야 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수극의 끝에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